신장내과 의사로 40년째 일하며 당뇨병을 극복한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 원장인데요. 주로 신장 환자를 진료하지만 신장 환자의 약 절반 정도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하며 당뇨병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았고 그 결과 자신의 당뇨병도 완치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우리나라 환자의 30%에 해당하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놓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당뇨병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소변으로 내보내야만 혈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다시 말해서 고혈당 질환인 것입니다. 당뇨병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박민선 원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 202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환자의 16.7%,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17명은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민선 원장처럼 60세 이상이 된 사람은 3분의 1, 따라서 3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그 중에 1명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이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는 당뇨병 환자가 무지하게 적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병에 걸리고 난 후에는 우리 주변 대다수가 당뇨병 환자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뇨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은 3다라고 하지요. 물을 많이 마신다, 식사를 많이 한다, 소변을 많이 본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오는 이유는 혈액 안의 당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먹은 음식이 혈액 안에서 당을 확 높입니다. 구독자분들 학교 때 배운 삼투압이라는 게 있죠? 농도가 올라가면 혈액 안에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물이 들어와서 농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들어간 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정상이라면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이 혈당을 빨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당뇨병일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 안에는 당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지고 세포는 굶어서 비실비실해지고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30대 이상 당뇨병 환자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이고 박민선 원장도 당뇨 환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그녀도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50대 초반에 무지하게 피곤한데 건강검진을 해서 그녀는 당뇨병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뚱뚱한 적도 없고 과식하는 적도 없고 또 과음하는 적도 없고 그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박민선 원장 어머님이 60대 될 때 당뇨병이 생겼었습니다. 모계 쪽으로 당뇨 성향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스트레스만 받는 성향이었습니다. 한 5, 6년은 해외 출장을 어마어마하게 다니면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직접 병원 일을 하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당뇨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민선 원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 과일 딱 끊고 탄수화물 줄이고 그 다음에 고기하고 계란을 주로 먹고 그러면서 점점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후 이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6, 7년 지난 다음 어느 날부터 계속 목이 마르면서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인가 생각하고 사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 먹고 진료하다가 또 기운 없으면 또 하나 먹고 그랬는데
글쎄 외래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아무래도 당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으로 혈당 검사를 했더니 당이 무려 300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민선 원장은 결심하였습니다. 당뇨병을 스스로 극복해보기로 말입니다. 이제 박민선 원장이 당뇨병을 스스로 극복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혈당 모니터 디바이스를 구매하여 틈틈이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 밥 먹고 난 다음, 운동하고 난 다음, 기분이 이상할 때 매 순간 혈당을 체크하면서 평균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식후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180에서 200 사이를 넘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니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스스로를 믿는 절대 자신감이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혈당을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박민선 원장은 60이 넘을 때까지 운동을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려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못해.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해.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이유들을 이겨내고 내가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한 후 체육관을 제가 안 갈까봐 일부러 조금 비싼 데를 끊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체육관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해서 체육관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태어난 삶이지만 그 과정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오로지 나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지킴이는 구독자분들께서 오로지 스스로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조연이 아닌 세상의 주연으로 말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의 영상들은 간단한 실행으로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시청하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건강해지는 구독자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영상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